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조혜선입니다. 올해 주요 장사 씨름 대회에서 3개의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고 그랜드슬램을 달성해 화제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한 번 등극하기도 힘든 씨름판에서 천하장사를 포함해 무려 8번째 장사 타이틀을 거머쥐었다고 하는데요.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 모래판의 허리케인이라 불리는 증평군청의 인삼씨름단 김진 선수와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올해 3개의 장사 타이틀을 획득하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랜드슬램 달성하기까지 정말 쉽지 않은 여정이었을 것 같은데 소감이 어떠신가요? 예, 소감은 제가 16년도 때부터 큰 부상이 많이 와가지고 네. 이제 재활을 한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면서도 항상 내가 다시 한번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면서 지금까지 시합을 해왔는데요. 이번 연도 같은 경우도 부상이 엄청 심해서 거의 좀 많이 시합을 포기를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포기라고 하기보다는 좀 마음 편하게 하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또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운도 좋았고, 네, 또 제 인생에서 또 씨름하면서 또 최고의 해였던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우선. 그렇군요. 네. 올해 주요 씨름 대회를 평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떤 대회들이었는지 궁금하거든요. 소개해 주세요. 예, 우선은 처음에 해남 장사 씨름 대회, 이 해남 장사 씨름 대회는 그냥 리그 대회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예천 단호 장사라고 메이저 대회, 그리고 추석도 마찬가지로 태안 추석 장사 씨름 대회도 메이저 대회, 이렇게 3개를 제가 또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백두장사 씨름대회 이 결승전에서 들배지기로 3승을 따내고 장사에 등극하셨잖아요. 네네. 이게 들배지기 기술이 어떤 건지 저는 궁금해요. 들배지기란 말 그대로 사람을 들어서 배지기를 한다. 이게 배지기라는 건 또 설명하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들어서 넘긴다라는 기술이거든요. 네네. 네. 그 기술로 제가 어떻게 또 운 좋게도 결승전에서. 네네. 근데 이게 들배지기로 승부를 보면 이길 수 있겠다 뭐 이런 감이 좀 오셨나요? 요번 추석 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기 시간도 되게 중요해서 네. 앞번에 하는 사람이 더 유리한 게 뒷번에 하는 사람들은 경기 방송 시간 때문에 좀 쉬는 시간이 없이 3, 4회전을 안 치르고 바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차이가 좀 많이 크거든요. 회복을 할 수 있냐 없냐인데. 그럴 것 같아요. 네, 내가 또 4강에서 또 엄청 잘하는 또 신예 선수를 만나서 네네. 되게 고전을 해서 힘들게 이겼는데 또 몸이 많이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바로 들어가는 상황이었는데 네. 근데 또 제가 어떻게 보면은 또 스타일상 되게 자신 있는 선수가 올라와서 조금 더 욕심도 냈고 좀 자신감도 있게 그렇게 시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기술을 했던 거고. 들배지기를. 네네. 오, 그래요. 좀 말씀하신 대회 말고도 올해 또 하나의 큰 대회가 바로 천하장사 씨름 대회인데 지난 주말에 있었다고 들었어요. 예, 맞습니다. 김진 선수도 대회에 참가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경기는 어땠나요? 우선은 뭐 실력도 운이라고 하잖아요. 운도 실력이고. 근데 요번엔 또 더 운이 좋았던 게 예선이 원래 되게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전체급을 통틀어서 뭐 고등학생, 대학생, 실업팀 다 통틀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예선이 좀 힘든데 원래는 근데 되게 수월하게 올라갔거든요. 예선에서는요. 그리고 8강 같은 경우는 제가 상대전적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저한테 좀 까다로운 스타일인 선배님을 했는데 그분이랑도 어떻게 첫판 엄청 쉽게 졌는데도 좀 또 운이 좋아가지고 또 2번 또 연달아도 쉽게 이기고 또 올라가고 네. 또 저희 팀에 한라급 선수가 있는데요. 저희랑 체중 차이가 막 40kg 정도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선수가 또 요번에 너무 잘해줘서 전 천하장사들을 다 이기고 8강에 올라와서 또 4강까지 올라와줬기 때문에 저도 좀 마음 편하게 그 후배랑 시합을 해서 올라갔고 결승에서는 제가 또 고질적인 허리 부상 때문에 또 거기서 이렇게 또 와가지고 제가 좀 제 기량을 못 발휘한 게 좀 안타까운 시합이었었어요. 이번 결승전에서는. 네네. 네. 아니 그 한라급 말씀해 주셨는데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 급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태백급 태백
금강, 한라, 백두 이렇게 가는데요. 네. 태백급은 이제 80kg 미만 오. 체중 미만 선수들이고 이제 금강은 90kg 미만, 그리고 이제 한라급은 105kg 미만, 네. 백두급은 140kg 미만 이런 식으로 체급이 나눠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김진 선수의 별명이 모래판의 허리케인이라고 아까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모래판의 허리케인. 네. 이거는 솔직히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어떻게 보면 제 씨름 스타일을 보고 저희 협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별명이에요. 근데 네네. 제가 이제 남들과는 좀 다르게 드는 그 스타일이 저 같은 경우 좀 회전력을 좀 많이 이용해서 상대방의 힘을 이용해서 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별명이 좀 붙여진 것 같아요. 일반적인 들배지기가 아니어서. 네. 진짜 이렇게 막 허리케인이 일듯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빠르고. 네, 돌면은 이제 네. 많이 이기거든요. 네. 그렇군요. 올해 3번이나 이렇게 또 장사를 등극한 이유가 이런 스피드나 뭐 유연함 덕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많은 스포츠 가운데 씨름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어떻게 시작을 하시게 되셨나요? 이게 참 웃긴데 이제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네네. 교내 씨름대가 열렸는데요. 거기서 저는 그때도 이제 좀 많이 통통한 체격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에서 대표로 나가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는데 1등을 했어요. 어머, 아무것도 네. 연습도 안 하고 준비도 안 했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되게 내성적이고 소심한 스타일이라서 네. 그런 사람이 모여있는 데 가면은 머리가 멍해지거든요. 근데 네. 그런 상태로 그냥 가만히 삿바만 잡고 있었는데 어머. 제가 1등을 한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이걸 잘하나? 타고난 재능이 좀 있구나.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냥 네. 잘하나 이렇게 됐다가 이제 타 학교에서 네.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제가 들어와서 네, 그때부터 이제 씨름을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우연하게 1등을 하게 되면서부터 씨름 인생의 길에 들어오셨는데 네. 부모님께서는 반응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뭐 반대하시거나 아니면 뭐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 이렇게 하셨는지 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오히려 부모님은 하고 싶으면 해라 이런 마인드셨는데 네네. 이제 그때는 저희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셨었기 때문에 이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운동이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또 많이 이제 또 이제 좀 구타가 좀 있는 그때였고 근데 이제 그때 네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반대를 했던 게 엄청 많이 맞을 거고 진짜 엄청 힘들 거다. 그래 꼭 해야겠냐. 다칠 수도 있고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까 또. 그죠 이제 부상보다는 엄청 많이 맞는 거 그걸 되게 걱정을 하셨었어요. 네. 왜냐면 저한테 그 할아버지 할머니한테는 이제 손자고 이제 좀 귀한 그렇죠. 자식인데 예. 또 나가서 이제 맞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만 반대를 되게 많이 하셨었죠. 할머니 할아버지 이렇게 좀 설득을 하셔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설득을. 네. 이렇게 씨름에 입문을 하셨는데 중고등학교 때는 성적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대회 성적이 어땠나요? 그 중학교 때는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삼류 선수였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조금 한다 해서 중학교로 갔는데 네. 성격 탓도 되게 큰 것 같아요. 이제 긴장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뭐 하면 주저앉고 연습 때 이겼던 선수들도 시합 나가면 지고 그렇게 이제 3년이 훅 지나가 버렸어요.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도 그랬는데 이제 네네. 제 지금 고등학교 연사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거든요. 네. 그분한테 이제 배우면서 이제 2학년 때부터 좀 많이 실력이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1등 꾸준히 하기 시작하고 성적이 그때부터 계속 났습니다. 1등으로 쭉 네. 올라가셨군요. 승승장구 하신 것 같은데 대학을 이제 씨름 명문이라고 하는 인하대학교로 진학을 하셨어요. 대학 시절에는 뭐 원하는 만큼 좋은 성적이 나왔는지도 궁금해요.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인하대학교라는 곳이 저희 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좀 씨름 명문팀이고 학교도 되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선택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이제 특출나게 좀 아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아서 가는 학교였는데 어떻게 인하대학교를 가게 되었는데 1학년 때는 잘했죠. 그래도 1학년 나이치고는 잘했는데 네. 이제 2학년 때도 그냥 전향했어요. 네, 그냥 뭐 딱히 엄청 잘했다, 엄청 못했다,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평균은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 3학년 때 좀 방황을 하셨다고요? 그죠. 이제 3학년 때 큰 방황을 했죠. 좀이 아니고. 어떤 방황을 하게 되신 거예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한라급이 105kg급인데 네. 제 평소 체중은 120kg가 넘게 나갔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체중 조절을 대회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있으면 한 달에 20kg씩 빼고 시합을 나가야 되는 그런 건데 너무 가혹했었어요, 저한테는. 20kg 감량하는 게. 네, 그리고 네. 먹는 것도 제가 워낙 좋아할 뿐더러 그리고 또 이제 그때 엄청 힘들었죠. 이제 막 그런 게 엄청 힘들다 보니까 선배들한테도 이제 체중 못 빼서 저 때문에 피해 많이 보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엄청 쌓여가지고 이제 야반 도주를 제가 진짜요? 아, 예. 하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 이유가 궁금한데. 아니 그 이후로 이제 네. 좀 지방으로 숨어서 살면서 뭐 노가다도 해보고 어머, 정말요? 예, 뭐 물류센터 같은 것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 꽤 기간이 길었나 봐요. 이제 도망가서 산 기간은 이제 한 7개월 정도 되고요. 생각보다 긴데요? 아, 예, 네. 좀 많이 방황 많이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이제 제가 집이 그립더라고요. 이제 밖에 나가 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있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죄송하다고 하고 가서 이제 씨름은 못 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갔는데 이제 군대 부사관을 지원하려고 해병대 이제 그쪽으로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하는 얘기가 어느 팀에서 너 군대를 기다려 준다. 갔다 와서 할 의향이 있냐? 마지막 기회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좀 많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한 하루 정도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한번 다시 해보겠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일반 군대로 네, 당겨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씨름 선수로서 절정에 오를 수 있는 시기에 안타깝게 좀 방황을 겪으셨던 것 같은데 그 다음 이야기가 더 궁금해집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증평군청의 인삼씨름단 김진 선수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군생활 이후에 김진 선수가 또 어떻게 다시 모래판으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이야기를 좀 풀어가 볼까 하는데요. 다시 씨름을 하게 된 그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군대에서 이제 군생활을 하고 있었죠. 이제 네. 방황을 하다가 원래는 이제 제가 4급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공익근무 쪽으로 빠지는 건데 이제 저희 집에서 부모님이 나는 너가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 싫다. 그때는 방황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다시 재검을 받아서 3급을 받아서 군대를 갔거든요. 이제 그때 네. 이제 휴가 때 이제 잠깐 나왔는데 부모님이 이제 테스트를 증평군청이라는 팀에서 이제 테스트를 보라고 했는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 이제 그때가 상병 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때 증평군청 씨름단 와서 테스트를 보게 됐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어떻게 또 테스트를 되게 잘 봤어요. 제가 또 다 이겨버렸어요. 거기는 선수들 웬만한 선수들 다 이겨버려서 그래서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이제 전역하고 바로 씨름을 하게끔 해주셨어요. 저희 감독님께서. 증평군청 인삼씨름단에 입단을 하게 되셨는데 네. 다시 훈련을 이어가면서 좀 이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이셨을 것 같아요. 학창 시절과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어떠셨을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와서 네. 입증이 되지 않은 선수였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이제 연봉 이런 월급 같은 게 이제 되게 적었어요. 초반에는. 근데 네네. 그래도 좀 되게 밖에서 방황하고 왔기 때문에 사람들 시선도 어떻게 보면은 쟤 뭐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좀 절박했던 것 같아요. 네, 운동도 몸도 많이 아파도 꾹 참고 해야 됐을 시기? 네.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긴 공백을 이겨내고 성적 내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네. 성적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군대 2년도 갔다 오고 방황한 그 시간으로 따지면 3년 정도 쉬다 온 거잖아요. 근데 그쵸. 이제 제가 좀 애매하게 입단을 해서 7월 달에 입단을 해서 선수 등록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근데 네. 이제 시합은 그 다음 해부터 14년부터 떴어야 되는데 그 첫 대부터 성적이 되게 좋았었어요. 오. 네, 그 4강까지 올라가서 되게 잘하시는 선배님을 만나서 지긴 했는데 네. 이제 그 다음 때 갑자기 저도 모르게 장사를 또 군대 갔다 와서 두 번째 시합 만에 장사를 해가지고 네. 네, 그때는 성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14년도가
2014년도에 네네. 보은 장사 씨름 대회에서 네, 보은 장사랑 이제 청양 단호 장사 오. 씨름대회 2개 연속으로 장사를 했었거든요. 네, 2016년도에도 또 등극을 하셨어요, 장사 등극을? 네, 2016년도에는 이제 설날 장사, 홍성 설날 장사 씨름대회에서 또 장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백두급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른 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부터 이렇게 백두급 선수 생활을 하신 건가요? 아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제가 한라급에서 네. 올라온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웃긴 게 저희 감독님께서 저를 백두급으로 쓰시려고 데리고 오신 게 아니고 한라급으로 쓰시려고 데리고 왔는데 제가 네네. 이제 또 군대에서는 또 말년에 그 야식을 많이 먹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체중이 갑자기 막 15kg씩 불어가지고 오. 체중 검사를 와가지고 이제 체중을 쟀는데 아 좀 네.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백두급으로 불려가지고 한번 시합 몇 개 뛰어서 안 되면 빼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백두급으로 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프로 씨름단에 입단하면서 정말 화려하게 부활을 하셨는데 부상 때문에 또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셨다고 들었어요. 당시 네.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제가 이제 첫 부상 당했을 때가 참 아쉬웠던 게 결승전에서 네. 제가 한 판을 이기면서 다쳤거든요. 근데 이제 저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부상이란 게 그때까지 없었었고. 네. 근데 그때 부상 당하고 나서 되게 그 상심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네, 좀 힘들 것 같아요. 크게 다친 거여서 좀 다시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왜냐면 수술하고 나면은 그 100%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잘해도. 그래가지고 좀 많이 힘들었었죠. 재활 기간도 길었고. 얼마나 걸리신 거예요, 재활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러면 계속 재활에 힘쓰시고 공백기가 되신 거잖아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아, 정말 파란만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부상 입기 전에 그러면 백두장사에 오른 게 가장 좋은 성적이었던 거죠? 그쵸. 예, 부상 전에는 백두장사가 제일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럼 언제 천하장사가 되신 거예요? 아, 천하장사는 17년도 때 이제 네. 또 왼다리, 그러니까 오른다리 부상 당하고 왼다리 네. 부상 당하고 또 재활을 하고 나서 복귀를 한 게 네. 17년도 대회였거든요. 추석 대회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추석 대회 때는 이제 너무 몸도 안 만들어지고 해서 되게 쉽게 졌는데 이제 그때 또 저한테 힘이 되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 이제 좀 뭔가 동기부여를 받고 나서 17년도 때 네, 천하장사를 했습니다. 또. 그러면 그때 좀 상황이 어떠셨어요? 결승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궁금하거든요. 소감도 궁금하고요. 우선은 그때도 몸이 안 만들어지고 네. 이제 욕심이 없는 시합이었습니다. 그냥 나가가지고 마음을 내려놓고. 네, 다치지만 말고 시합하자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 한 판 한 판 이기다 보니까 어느새 결승에 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네. 결승도 제가 좀 스타일상 힘들어하는 선수를 만났는데 이제 어떻게 그날따라 또 몸이 또 잘 놀았고 어머. 네, 그리고 되게 속전속결로 끝났던 것 같아요. 천하장사 진짜요? 치고는요. 네. 그래서 그때도 좀 꿈만 같았죠. 왜냐면은 제일 큰 데고 상금도 어마어마하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진짜로 생에서 최고 좋은 하루였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모든 씨름 선수들의 꿈이잖아요. 천하장사까지 이름을 올렸는데 그동안 이제 뭐 경기를 진행하면서 김진 선수만의 뭐 경기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궁금해요. 제 경기 방식은 제가 성격이 진짜 엄청 급한 편이거든요. 네. 그게 이제 또 경기 방식에 같이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빠르게 좀 빠르게 해가지고 저도 빨리 지고 이겨도 빨리 이기는 스타일이라서 좀 빠르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왜냐면 오래 끌면 힘들거든요. 제가 체력이 많이 안 좋아서. 네. 그래가지고 제 스타일은 좀 씨름을 좀 빠르게 공격적으로 하는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허리케인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최근 뭐 이제 씨름이 지루한 씨름이다 해서 뭐 비판받는 경우도 있고 좀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기는 해요. 네.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진 선수가 이렇게 빠르게 공격하고 빠르게 승부를 보는 그런 스타일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어떠세요? 실제로 경기에서? 말 그대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양날의 검이죠. 이제 그 공격적이라는 게 그 말 그대로 상대방한테 허점이 많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공격이 잘 먹힐 때 그때는 뭐 되게 말 그대로 빨리 넘어가고 쉽게 승부를 보는데 잘 안 먹혔을 경우에는 질 확률이 되게 높은 스타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코치님 같은 경우는 제발 좀 들어가서 왜 자꾸 네가 먼저 해서 그렇게 시합을 이렇게 공격하다 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좀 천천히 너는 이제 나이도 있고 좀 이제 좀 노련미가 생겼을 법도 한데 왜 이렇게 시름을 급하게 하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좀 질 확률도 높다. 이길 확률만큼 좀 그런 게 좀 단점이지 않나, 장점이고.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대회를 경험하셨잖아요. 네.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어떤 경기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데는 우선은 제가 홍성 설날 대회 네. 장사 16년도에 했던 대회인데요. 그때 결승에서 만나셨던 분이 제가 한 판도 스타일상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잘 이기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한 판은 네. 이겨도 두 판은 못 이기고 항상 패배를 했었는데 그때 결승에서 그분을 제가 3대 0으로 꺾고 어머. 장사를 했었을 때가 그리고 네. 또 그때 시합 나가기 전에 발목 인대가 좀 찢어져가지고 이틀 전에 좀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부상도 있고 제가 이기지 못하던 선수를 그때 제가 이겼기 때문에 네. 좀 많이 좀 색달랐어요. 감회도 새로웠고. 기억에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지금 뭐 김진 선수를 두고 재기를 넘어서 제2의 화려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이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이미 좀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좀 위축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게 긴장을 많이 하는 편이라서 또 시합장 올라가면요 다 까먹어요. 아픈 것도. 정말요? 예, 진짜로 엄청 아픈 것도 까먹고 시합을 하고 나서 그게 이제 한꺼번에 몰려오거든요. 근데 이제 부상은 항상 무섭죠. 그래서 이제 저희 코치님께서 항상 무릎에다가 타이핑 좀 이렇게 다 해주시고. 근데 이제 운동선수로서 살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상은 달고 가야 되는 거니까 네. 관리를 잘 해서 계속 이제 임해야죠. 이제 부상은. 경기를 하면서 부상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 순간적으로 요령이라든지 기술 같은 거 있을까요? 아니요, 그 경기에서는 그런 건 없고요. 네. 이제 부상을 안 당하기 위해서 몸을 많이 풀고, 네, 이제 경기에 임하는 스타일인데 저희 팀이 좀 코치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네. 시합 전에 몸을 되게 많이 풀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김진이라는 씨름 선수가 우리나라의 씨름 역사에 어떤 선수로 좀 기억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지 좀 어려운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니, 진짜 어려운 질문이에요. 진짜. 네. 네, 솔직하게. 이게 생각해 본 적은 솔직히 없거든요. 제가 지금 저희 씨름판에서 어떤 식으로 인식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근데 이제 항상 제 씨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어떻게 보면은 우선은 빨리 끝나는 씨름이고 공격적인 씨름이니까. 근데 이제 몸이 아무리 크고 체중이 많이 나가도 빠른 씨름을 할 수 있고 또 유연하고 공격적인 씨름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면 나중에라도 이제 후배들이 그런 거 보고 자기들도 이제 힘, 덩치 이런 씨름만 아니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뭔가 되겠구나 뭐 이런 동기부여 이런 것도 좀 제가 그런 선수가 되고 싶어요. 동기부여가 되는 선수. 네. 네. 이제 뭐 유명한 씨름 선수분들 있잖아요. 뭐 이만기 선수라든지 강호동 씨 뭐 예전에 네. 이렇게 좀 선배 씨름 선수들 중에 뭐 개인적으로 닮고 싶다거나 롤 모델로 삼는 씨름 선수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솔직히 다 뭐 유명하고 대단하신 분이신데 네네. 솔직히 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분들 말고도 네. 좀 지금은 씨름판에 안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네. 좀 세상을 좀 일찍 이렇게 좀 그분이 계신데 그분 씨름을 보고 제가 되게 감명을 어떤 분이시죠? 그 박영배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네. 그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씨름을 진짜 저희가 봤을 때는 와, 막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씨름을 할까 막 소름 돋을 정도로 지금도 얘기하면서 그분 씨름을 보면서 제가 좀 씨름 스타일을 좀 많이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저한테는
되게 롤모델이었고 멋있으셨거든요. 그렇군요. 네. 최근 또 씨름계에서는 그 씨름 인기 부활을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씨름 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씨름이 희열이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되게 엄청 널리 알려졌거든요. 씨름이란 게 원래 이 정도까지 인기가 있던 제가 이제 오래 해왔잖아요. 네. 그런 종목도 아니었고 이제 솔직히 팬이 있을까? 오. 네, 요런 정도였는데 이제 그걸로 인해서 저희 백두급 이게 큰 사람들 보는 사람들도 많아지셨고 했는데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시합장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 요즘에 좋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서도 많이 이제 채팅 같은 거 그리고 저는 잘 안 하지만 개인적으로 DM 같은 것도 오셔가지고 응원한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진짜로 항상 감사하고 또 뭔가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 더 팬들 많이 때문에. 생기시는군요. 네. 자, 이렇게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압도적인 기량으로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 몰입판의 허리케인 김진 선수 앞으로의 그런 목표나 계획 또 궁금해지거든요. 네, 앞으로는 이제 좀 안 다치게끔 뭔가를 잘 하고 해서 이번 연도보다 더 나은 해? 이번 연도는 지금 제 커리어상 최고의 해기 때문에 이걸 또 깰 수 있게끔 네, 노력해가지고 시합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입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됐는데 네. 못다한 이야기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항상 저희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저희 와이프가 항상 시합을 따라다니면서 응원 많이 해주거든요. 제가 지거나 다치거나 할 때 항상 울어주고 뭐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고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게 고맙거든요. 많이 힘든 시기도 있었는데 또 이렇게 옆에 있어주면서 힘 돼주는 게 너무 고맙죠. 저희 와이프한테 항상 고맙고 이제 감독님, 코치님한테도 지금까지 이렇게 써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증평군청의 인삼씨름단 소속 김진 선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80년대 또 90년대 인기 스포츠였던 민속 씨름이 오랜 침체기를 겪다가 요즘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온 전성기 속에서 우리 민족 스포츠 씨름이 더욱더 발전하고 또 사랑받을 수 있길 기대하며 김진 선수의 멋진 활약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